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자, 오늘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지원서 접수는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 11일에 걸쳐서 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 공고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번에 중국어 자격자 보유하신 분께 우대 조건을 건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할 때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혹시나 시간이 조금 되신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HSK 시험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HSK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굳이 성적을 좋게 따지는 것보다는 뭐 굳이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예. 다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더라도 이 성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나중에 건설회사 입사할 때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한국 건설회사가 중국의 디벨로퍼 회사나 아니면 중국의 대형 건설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JV로 함께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C만 온리 하는 EPC 밑에 하도급으로 C만 제공하는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 회사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EPC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디벨로핑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약에 제2외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어가 향후 한 10년 동안은 가장 먹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한 1년 정도 취업기간이 좀 여유기간이 남으셨다 하는 분들은 HSK 시험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기술직은 건축, 기계, 전기전자, 안전, 조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뭐 사실 건설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최소 등급은 오픽 등급으로는 IM, 레벨스라는 토익, 토스 등급이 언급되어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토익은 빠졌습니다. 토익은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축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면 아파트 현장을 가는 건 아닙니다. 발전소의 현장에서 건축 시공으로 가서 철골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토목 현장에 가가지고 어드민 빌딩 같은 거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직군을 뽑고 그 이후에 이제 본부로 배치를 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내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갈 것이다 라는 컨셉으로만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반도체 공장도 있고 초고층도 있고 그리고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에 내 직군과 상관없이 어느 프로젝트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컨셉을 잡아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삼성물산의 대표이사가 오세철 사장입니다. 오세철 사장 플랜트 사업본부의 PM 출신이시죠. 그리고 해외 베이스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해외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고, 자, 이분이 대표이사가 되고 난 뒤에 해외 매출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국내 비중이 많이 줄고 해외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보통 건설회사가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의 어떤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삼성물산은 지금 해외 포션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해외 포션을 많이 늘려가다 보니 영어라든가 중국어 같은 외국어 능력에 특히 강점을 많이 두면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받는 기간은 똑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화공 플랜트입니다. 화공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2년 사이에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화공 플랜트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거의 2배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던 피드와 EPC의 연계 수주, 기본 설계와 EPC를 함께 이루어내는 어떤 수주 전략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먹히니까 화공 플랜트 쪽으로 아예 치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한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우디 마덴 프로젝트죠. 마덴이라고 하는 발주처럼 마덴 골드, 마덴 암모니아, 마덴 알루미늄 등 여러 개의 자회사로 구분이 되는데 마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이 많이 수주를 하는 프로젝트였고 마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 많이 하던 곳이었죠. 이번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마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이쪽에서도 마덴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텃밭을 가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SEDC 에너지가 발주한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청정수소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여수에 있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인천에 있는 포스코랑 함께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뭐 그린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뭐 그린 메탄올 이런 식으로 뭔가 ESG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어떤 자원의 리소스를 개발을 하는 그런 플랜트 시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수소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걸 이제 향후 먹거리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소 개발과 연결된 부분을 맞추셔가지고 입사업 포부에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인원을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둘 다 아주 극강의 수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고 향후 수주할 프로젝트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다른 건설회사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이 두 회사가 거의 싹쓸이해 간 상황이에요. 작년에 전 건설회사가 수주한 물량에서 거의 해외 물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의 반을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